저희가 만난 것은 1984년도에 만난 것 같아요. 4년도던가? 네, 4년도 가을에 이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뭐 영미 고모가 거기 살았잖아요. 우리 동네에. 네. 우리 올케들끼리 한번 우리 오빠 있는데 한번 소개해 볼까?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일곤엄마랑 그때 만났잖아. 그렇지. 동양다방에서. 이름도 안 잊어버려. 동양다방에서. 그때 이제 나는 매제하고 같이 나가고, 응. 당신은 사촌 올케가 나와서 맞선을 봤지. 그리고 이제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뭐 핸드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렇지. 뭐 40년. 자주 뭐 이렇게 교통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 그죠? 내가 주로 이제 편지를 자주 했고, 응. 내가 한 2번 정도 하면은 당신이 이제 한 번 정도 보내왔지. 근데 내가 그 당시에는 이제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또 표현하고 싶어서 자꾸 편지로 만나기 어려우니까, 당신도 직장 다니고, 나도 직장 다니고, 또 교회도 다니고, 또 일요일날 만나러 가면 어떤 때는 당신이 뭐 봉사활동 간다고 못 만나고 그냥 올 때도 있었지. 그러니까 결국은 편지도 그랬지만 거기에 녹여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신앙의 어떤 관점이 같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일반 예장하고는 좀 다르게 좀 상당히 진보적이고 사회 참여도 많이 하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또 나 같은 경우는 서울 YMCA 독서클럽 활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식이 그때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렇게 했는데 노동자 편에 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야학도 열고 근데 당신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입고 온 옷이 저기였어요. 한국유리 작업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점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대해서 그때 한참 탐독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숨김이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끌렸지 않았나? 어떤 솔직함. 이렇게 막 그 양복 갇혀 있고 막 그렇게 뭔가 이렇게 꾸민 듯 나온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좀 끌렸던 것 같고 그래서 얘기가 좀 시작됐죠. 그래요? 그럼 나는 이제 당신이 왜 나를 좋아했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했었는데 이제서 그 소리 듣을 것 같아. 얘기했었지. 네, 당신은 얘기해도 맨날 지우개에 섞는 게 너무 좋아. 그래요. 근데 내가 기억을 하고 하는 기억만 가진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내가 갖고 싶은 좋은 기억, 내가 간직하고 싶은 기억 그것들만 남고 나머지는 자꾸 스캔을 해버린다고 하는데 나도 그랬던가 봐. 하여튼 나는 당신 처음 만나서 딱 좋았고 내가 맞선을 당신 10번째였는데 아버지가 장가 보내려고 맞선을 어떻게 많이 보내는가 나하고 상의도 없이 막 약속해놓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나갈 때도 사실은 반 이상은 그렇게 나갔지. 근데 이제 서울 가서 이제 당신 만나고 내가 맞선 볼 때 생각이 잘못됐더라고. 그때만 해도 외국 갔다 와서 돈도 많이 있고 뭐 자존심도 있고 책도 쓰고 글도 쓰고 막 책도 많이 있고 막 글도 쓰고 그럴 때라 좀 내가 좀 자존심이 강했었어. 그래서 맞선을 볼 때 상대자를 이렇게 짜려보고 저 여자가 어떤 여잔가 이렇게 이 어떤 판단 기준을 그렇게 했는데 당신을 만나러 올라갈 때 내가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 고속버스 타고 올라가면서 내 생각이 잘못했구나.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상대로 하여금 나를 판단받아서 그분이 나를 좋아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뀌었구나. 그런 인식에 전환을 했지. 근데 그래서 당신 앞에서 내가 살아온 얘기, 살고 싶은 얘기,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런 것들을 많이 피력했지. 그랬잖아. 그지. 그리고 그게 이제 인연이겠죠? 네, 그런 것 같아. 그게 좀 통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통했어요.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어떤 것을 그 지향해 나가야 되는가 그런 어떤 삶의 철학이 굉장히 저희가 좀 잘 통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교회 봉사 활동, 뭐 고아원 방문이라든가 양로원 방문이라든가 군부대 방문, 되게 그런 활동들도 바빴어요. 서울 YMCA 독서클럽 활동도 나가야지. 저희가 그때 또 전두환 시절 정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서 올라온 소년 소녀들 야학을 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그냥 돌아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정 오빠들한테 엄마한테 되게 많이 혼났거든요. 애지간히 싸돌아다니라고. 근데 그런 이웃을 위한 어떤 관심과 어떤 우리가 이제 행할 수 있는 것, 뭐 그런 것들이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저를 데이트하러 왔는데도, 네. 저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도 있었어. 그래서 이제 편지를 하게 된 거지. 내가 주로 하게 됐어. 왜냐하면 시간도 왜냐 바쁘게 살고 저도 어떻게 시간 멀고 시간 내기도 어렵고 군산서 그때는 서울 갈 때 고속버스로 3시간 반 걸렸어요. 3시간 반이야. 4시간 걸렸어요. 4시간도 걸렸지만 밀릴 때는 4시간이지만 만나기도 어렵고 해서 편지를 했는데 또 우리가 우체통 거리 살면서 손편지 축제를 벌써 8번째 했는데 그런 어떤 편지라는 우리가 컨셉이 우리 삶에서 많이 녹여져 있지. 그래서 사실은 그때 편지 한번 읽어봐요. 사실은 써니까. 제가 편지를 쓸 때 보통 이 정도 이렇게 많이 써요. 한 통에 뭐 그러니까. 4장, 5장 깨알 같은 글씨로. 그럼 나는 한 장 써요. 네, 한 2장은 보내왔지. 그래서 제가 이 10월 달에 84년 10월 달에 보낸 편지를 이렇게 있는데 내가 축약해서 이렇게 한번 그 옛날에 쓴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올해 그 조대 회장님은 예. 시도 많이 쓰시잖아요. 예. 네. 시인이시니까 시 낭송하듯이 멋지게 한번 읽어봐요. 예, 예. 4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길가의 코스모스가 내 키만큼 자랐습니다. 내 누이의 연분홍 입술 같은 꽃잎이 활짝 피어서 이 가을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별빛을 껴안고 이슬을 머금으며 여러 날을 지새운 꿈이 거기 만발하여 높은 가을 하늘 아래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복임 씨를 만나고 돌아오는 고속버스 속에서 많은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통감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간이 목전에 와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임 씨를 내 마음속에 두고 잊지 않고 있었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 그 솔직하고 숨길 수 없는 진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날 찻잔을 앞에 놓고 여러 가지 진솔한 얘기를 나누었던 그날 이후 지금까지 나는 오직 복임 씨만을 생각해왔고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내 가슴을 열어놓았으며 하나의 인연이 되어서 만나졌다는 생각에 앞서 마치 잃어버린 나의 소중한 보물을 찾았다는 기쁨이 앞서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결코 단순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동반하고 복잡한 일들이 가로막기도 하겠지만 서로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타래를 풀어가듯 노력하면 이제 잘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맨 처음에 편지에 얘기했듯이 맞선이라는 단어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부모님과 형제들 앞에서 고백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하고 행동해야 할지 어려웠지만 언제나 생각해 보아도 솔직하고 진실한 것 이상은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만날 날까지 항상 건강하길 바라고 복임씨의 가정의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길 빌며 바쁜 생활 중에도 여전하시길 빕니다. 84년 10월 4일 지금 절절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그 사랑 고백할 때 예. 모범답안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멋지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낼 때마다 뭐 저녁에 회사에 퇴근해서 편지 보내는 날은
이거 한 4장, 5장 쓰려고 파지가 한 30장은 나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정성을 기울였어요. 네. 이게 마지막이다 싶었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고 결혼하고 싶었고 제가 그때 또 집에서도 결혼시키고 싶어라 했었고 그래서 또 정말 그때 안 만났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그래서 이제 언젠가 다시 태어나면 당신은 나하고 같이 살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다시 살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안 태어난다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 만날까 봐서. 중간에 살면서 속도 많이 쓰겠죠. 사실은 어떻게 사람이 한 길을 온전하게만 가겠어요. 그죠? 좀 어려움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뭐 그런저런 우여곡절이 누구나 있죠. 그런데 네. 두 분이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배도 그렇고 멋지세요. 성격이 이렇게 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만났을 때 또 이 편지에 나타나 있듯이 지향하는 가치관은 같아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딪혀요, 사실은 성격적으로도. 많이 부딪히는데 어떤 중대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는 굉장히 잘 맞아요. 엄청나게 그냥 합의가 네, 빨리 돼요. 굉장히 빨라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이렇게 연이 돼서 지금 정말 40년, 이제 41년을 살고 있어요. 인생의 반토막이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됐지. 네, 네. 근데 두 분이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네.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시게 됐다는 게 사실로 다 믿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읽어주신 편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영상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네. 예.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만날 때 네.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그 대화하고 만남을 갖게 됐는지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2편, 3편, 10편 찍어야 되니까 아이고. 다음 자세한 얘기는 네. 제가 여쭤볼 거 많이 있거든요. 네.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하세요. 네. 그날 헤어지고 오면서 제가 쓴 시가 있어요. 그럼 아. 네, 고속버스 속에서 부산에가 쓴 시. 맞아요. 그걸로 마지막 오늘 마감할까요? 네. 연인 3. 이제 시리즈로 이제 연인이라고 해서 썼는데, 연인 3, 박순영. 그대가 생각날 때마다 내 가슴을 붙이는 건 보고 싶다는 그 간절한 생각 외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었다. 먼 길 달려가 만나던 그 순간 반갑고 기쁜 마음에 잠시 멈추어버려도 서럽지 않을 떨리는 심장이었다. 땅거미 가지고 어둠이 내릴 때 맞잡은 손을 놓고 돌아서는 길 위에서 파르르 풀잎처럼 내 손마디가 저려오는 아픔을 이겨내야 했다. 하여 하나밖에 없는 너를 두고 떠나오던 길에서 부질도 없이 차창에 스치는 바람이 더 차가웠다. 와. 이렇게 그때 이제 30살 때인데 이렇게 쓴 시를 보니까 이런 네. 고백을 네. 지금 다시 듣는 심정이 어떠세요? 참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서랍 속에 오랫동안 묵혀놨잖아요. 그렇죠. 네, 묵혀놓은 얘기를 40년 만에 다시 서랍을 열어서 정말 그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맞습니다. 좀 있네요.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